초등학생 때 나는 무당집 바로 옆에 살았어. 사건의 발달은 당시 초등학생 6학년이었던 친형과 친구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옆집인 무당집 창문 위로 올라가서 보는 일이었지. 그리고 그 창문 안에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고 집주인은 유명한 무당이었어. 무당이 때 맞춰서 밖으로 나왔고 한 여자아이와 함께 나왔어. 우리랑 또래로 보였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. 그러다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며 엄마에게 "엄마, 그 무당 있잖아요. 숨겨놓은 딸이 있었나 봐요." 라고 했더니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"어디서 신딸을 데리고 왔나?" 하시더라고. 그 말도 사실 어린 나이에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넘겼어.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갔다가 집에 가보니 무당집 문 앞에 그 여자애가 앉아있더라고. 그때 같이 하교하던 친구가 그 여자아이를 보더니 나한테 "야, 쟤 말이야.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무당이 입양한 거래. 쟤네 아빠가 가난해서 잘 먹고 잘 입히려고 무당한테 입양시킨 거래." 라고 했고, 뭔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 여자아이가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이더라고. 그때 무당이 돈도 좀 있었고 혼자 사는 여자였는데, 물론 무당이 아이를 입양 못하는 법은 없으니까.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엄청 애가 좀 측은해 보이고 이상해 보였어. 그렇게 우리는 그냥 불쌍하다 생각하고 다음 날도 골목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. 그때 무당집 문이 끽 열리더니 여자애가 슬쩍 문으로 얼굴을 내밀길래 "얘, 이리와 같이 놀자" 라며 친구들과 함께 여자애를 불렀어. 근데 어느새 그 무당이 나와서는 여자의 어깨를 잡더니 안 된다며 고개를 흔들더라고. 그리고는 우리를 정말 무서운 눈빛으로 쏘아봤어. 그리고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. 눈빛이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그 순간부터 오히려 여자아이에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. 어린 마음에 무당과 살면 어떤 기분일지, 엄마가 신딸이라고 했는데 그 신딸이 뭔지, 무당도 보통 엄마랑 똑같은지 말이야. 그리고 그날 저녁 나보다 호기심이 많던 형은 결국 무당집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다시 그 창문으로 들여다보는데 그 방에 무당이 무당 한복 같은 걸 입고 앉아있더니 아이가 슬그머니 들어오더래. 그리고 무당이 아이에게 "깨끗이 씻었지?" 라고 하고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를 곁에 앉히더래. 그리고 무당은 아이를 잠시 쳐다보다 부적을 그리더니 그 아이의 등에 붙이고 그 아이의 등에 대고 계속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우는데 그 모습이 정말 섬뜩하더래. 그 모습을 보고 나한테 와서는 "야, 그 여자애 말이야. 무당 훈련시키나 봐. 아마 후계자로 삼을 모양인데 우리 걔 한번 시험해볼까?" 라고 하더라고. 그리고는 다음날 학교가 끝나고 역시나 무당집 앞에 있던 그 여자애에게 형은 "얘 꼬마야, 너희 사탕 먹고 싶지?" 라고 했고 그 여자아이는 고개를 조심스레 끄덕였어. 그리고 형은 사탕을 등 뒤로 숨기더니 주먹을 꽉 쥔 손을 2개 내밀고서는 "그럼 이 사탕 어느 쪽에 있는지 맞추면 줄게" 라고 하더군. 그런 형이 아이를 괴롭히는 것 같아 말리려 했지만 여자아이는 진지하게 주먹을 번갈아 보기 시작했어. 그리고는 주먹 하나를 가리켰고 정말 사탕이 있었어. 여자아이는 맞춘 자신이 즐거운지 미소를 짓더라고. 그리고 형은 또 등 뒤로 손을 들고 가더니 이리저리 하고서는 꽉 쥔 주먹 하나를 보여주고는 "그럼 사탕이 몇 개 있게?" 라고 했고 여자아이는 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. 그때 등 뒤에서 "뭐 하는 짓들이야!" 라며 큰 소리를 지른 무당 아주머니 때문에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. 그리고 무당 아주머니는 빠르게 그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는
저번처럼 우리를 매섭게 째려보고 돌아가 버렸어. 근데 들어가던 도중 그 여자아이가 뒤를 돌아보더니 손가락으로 3개를 만들어 보여주더라고. 여유만만한 미소와 함께 말이야. 그리고 형의 손에는 정말 3개의 사탕이 들어있었어. 형은 정말 신기하다며 연신 신나 보였지만 나는 그 여자아이가 어딘가 모르게 아파 보여 마음이 착잡하더라고.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여자아이가 보이지 않았어. 그 집 앞만 지나가도 무당 새엄마에게 끌려가던 아이의 창백한 모습이 떠올라서 집안을 몰래 들여다보기도 했지만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어. 그리고 그날 밤 꿈에서 그 무당집 앞을 지나가는데 무당집 앞에 새가 죽어 있었어. 그 모습을 보고 반사적으로 위를 쳐다보는데 무당이 위에서 날 노려보고 있었고 깜짝 놀라 꿈에서 깼어. 그 이후에도 아이가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궁금증은 나날이 커져갔지. 그렇게 연이은 악몽들로 잠을 설쳐서 멍하니 집 앞에 앉아 있는데 웬일로 형이 장난도 치지 않고 옆에 와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.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형도 요즘 들어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야. 꿈속에서 형 물통에 구슬을 가득 담아 걸어가던 중 무당집 앞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있던 여자아이를 발견했고 형은 그 여자아이를 향해 걸어가며 아이를 불렀대. 형의 부름에 서서히 일어나던 여자아이는 온몸에 수십 바늘이 꼽혀 괴로워하고 있더래. 형도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지.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고 형이랑 둘이서 그 아이가 도대체 안에서 뭘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어. 그 생각을 했던 이유가 무당이 밤마다 구슬하러 나갔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다는 걸 알았거든. 그리고 그 처녀 무당이 굿하러 나간 사이에 몰래 무당집 안으로 들어갔어. 조심스레 그 무당의 집으로 들어섰는데 누군가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. 그것도 모른 채 방을 하나하나 열어보는데 어두운 방들과 향초들만 보일 뿐 크게 눈에 띄는 건 없더라고. 그렇게 남은 마지막 방에 들어섰는데 아마 그 방 안에 있던 불상들과 초들로 봐서는 그곳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걸로 보였어. 그렇게 그 방도 별게 없다며 나가려는데 한 상자가 눈에 띄었어. 그 상자엔 수십 개의 바늘이 꽂혀 있었고 상자 아래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. 나는 빨리 나가자며 울기 시작했지만 형은 조심스레 그 상자를 열었어.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의 여자아이가 힘겹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.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는 순간 누군가와 부딪혔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그 여자아이의 아빠였어.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된 사실은 그 일이 있기 한 달 전 아내를 잃고 폐병을 앓던 아이의 아버지에게 자식들은 짐이었고 막내딸을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대. 가정 형편도 어려웠지만 더 이상 아이들에게 폐병을 옮기지 않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거야. 그렇게 경제적인 이유와 폐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 아이를 부잣집으로 입양 보냈고 보냈던 그 여자가 무당이라고는 알지도 못했다고 해. 그리고 그 무당이 그 여자아이를 왜 입양했는지는 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시기쯤 처녀 무당은 자신의 신기가 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손님이 조금씩 끊겨갈 때쯤 며칠 기도하며 고민 끝에 그녀는 신기를 회복할 터무니없는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그 방법이란 어린아이의 기를 뺏은 다음에 그 아이의 혼을 뺏는 거였어.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아이를 입양했다고 하더군. 대문 앞에 있던 아이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던 이유 또한 그 처녀 무당이 매일 아이의 기를 뺏는 의식 때문이었던 거라고 하더라고. 그리고 마지막 혼을 뺏기 위해 준비를 해뒀을 때 아이의 아버지도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던 거지. 우리와 아이 아빠는 당장 경찰에 신고했고 굿을 마치고 돌아오던 무당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어. 근데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소녀의 발견 당시 모습이 형이 꿈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였던 거지. 여자아이는 위험에 처했던 자신을 구해달라고 우리 형제의 꿈에 나타났던 걸까?